네, LG전자가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거둘 것이란 추정이 나왔습니다. 가전과 TV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방금 나온 이슈가 있죠. 해외 출장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ARM 인수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미를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입에서 그러니까 ARM이라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나왔다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동안 몇 달 전부터 저희도 보도해드리기도 했지만 암 인수에 대해서 약간 시나리오처럼 흘러갔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유망한 인수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ARM은 또 삼성전자가 지금 가장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특히 팹리스, 반도체 설계 부분에서 이런 필요한 중요한 자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존재였는데 이 암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언급을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양영주 기자 생중계에서 본 것처럼 지금 손정희 회장이 75%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자회사인 비전펀드가 25% 들고 있는데 2020년에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 돈으로 약 50조 원의 인수를 하려다가 영국과 미국 등 이제 반도체 당국에서 이제 반독점 당국에 의해서 좀 규제에 의해 막힌 적이 있는데 이번 인수를 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도 앞으로 좀 펼쳐나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은 굉장히 좀 중요한 삼성전자에게서는 가장 역대급 인수 매물이 지금 희망사항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달을 또 기다려 봐야겠고 일단 오늘 준비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추정치이긴 한데 LG전자 3분기 실적 지금 얼마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매출만 보면은 20조 1천억 원으로서 사실 지난해 코로나19 특수로 늘었을 때보다 더 많은 이제 매출치고요. 영업이익도 8,441억 원이 지금 좀 추정이 되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제 각각으로 보면은 각각 8.2%, 40%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이고요.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모습이죠. 다만 이제 이 기저 효과가 좀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에 이제 LG전자가 GM 전기차 이제 볼트 리콜에 대해서 이제 대손 충당금을 한 4,800억 원 정도 쌓아놓으면서 그런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작년 이익에다 대입을 해보면은 사실상 올해는 이익에서는 1,300억 원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정확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주력 사업인 생활과전과 TV 사업이 시장 자체가 이제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재고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여서요. 이쪽에서는 이제 희망적인 좀 미래가 아직은 그려지지 않는 상황인데 다행인 것은 이제 2분기에 9년 만에 흑자를 전환했던 전장 사업 분야가 좀 궤도에 올라서 분기 연속으로 흑자 행진이 가능하다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 전기 장치를 말하죠. 전장 사업이 궤도에 오른 게 이번 실적 기대감의 배경이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길래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일단 전장 사업 매출만 보면 지난 2분기에 이제 매출 2조 원 정도를 달성했는데 이거는 이제 분기 매출 기준으로 보면 매출 비중이 10% 정도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500억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전체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아직은 큰 수준은 아니죠. 다만 좀 이제 주목을 해봐야 할 대목은 이제 꾸준히 그러니까 9년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는 건 그만큼 오랜 시간 인고의 세월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공급망이 좀 안정화가 되고 또 비용 증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분기마다 흑자를 계속해서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증권가에서 좀 분석하는 시각입니다. 이후로 이제 분기마다 한 2조 2천억 원 정도는 꾸준히 매출을 올리면서요. 2천억 원 정도 이제 분기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건데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향후에 그러니까 내년이나 빠르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의 영업이익도 1,000억 원 이상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LG전자의 전장 사업 수주 잔고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한 68조 원 정도 쌓여 있는데 이게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10% 정도 늘어난 수치거든요. 근데 이 재고는 이 수주는 보통 이제 2에서 3년 정도 이후에 매출로 반영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어떤 매출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전장 사업이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사에 납품하는 일종의 B2B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어떤 걸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소비자 가전이나 생활 과정 우리가 직접 쓰는 냉장고나 TV처럼 이렇게 와닿는 제품이 아니라서요. 조금 살펴보면요. 크게 이제 인포테인먼트 제품과 이제 전기차 부품 그리고 차량용 램프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보면 이제 LG전자 자체적으로 전장 사업을 하는 게 인포테인먼트 부분이고요. 또 LG 마그나 이제 합작 법인을 세웠었죠. LG 마그나가 하는 게 전기차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업체였던 이제 GKW를 인수하면서 여기가 자동차용 차량용 헤드램프를 하고 있어서요. 굳이 이제 포지션, 그러니까
비중을 좀 따지자면 인포테인먼트가 50%, 뭐 전기차 부품이 30%, 램프가 20% 정도인데 여기에 이제 연결로 잡히는 LG 이노텍의 전장, 모터와 센서 등까지 합치면은 네. 좀 다양한 분야에서 전기차 부품들을 자동차용 부품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LG전자 자회사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과의 그 어떤 신제품 그 관련된 또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많이 보도해드렸지만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LG 이노텍이 많은 부분 70% 정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아이폰 14가 뭐 많이 팔리냐 안 팔리냐 말들이 많지만 확실히 고가 라인업인 프로와 프로 맥스 이 모델들은 오히려 대만 폭스콘, 그러니까 아이폰을 조립해서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의 일반 모델을 밀어내고 더 10% 정도 프로와 프로 맥스를 좀 생산해달라고 대만 현지에서 소식이 나올 만큼 조금 이쪽 라인에서는 좀 인기가 많아서요. 이 더 고가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LG 이노텍으로서는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 실제적으로 3분기에 전 세계 시장에서 풀리는 4분기까지,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은 특히 4분기에 이제 전 세계 시장에 출시가 돼서 더 많이 팔리게 되는데 이때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에 LG 이노텍의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는 한 4,200억 원 정도 되고요. 4분기에는 한 5천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연결 실적으로 LG 이노텍은 LG 전자가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LG 전자의 이익이 8,400억이 3분기에 이제 예측이 되는데 LG 이노텍이 4,200억이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절 정도까지 이제 많은 부분을 LG 이노텍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전장과 LG 이노텍 이 두 가지가 지금 LG전자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도 지금 또 그 외에도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생활가전, TV 이쪽에서도 지금 신제품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다. 뭐 색이 바뀌는 냉장고 그리고 뭐 초대형 OLED TV가 나왔는데 이건 뭐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LG 전자가 이번 달 초였죠. 이제 국제 가전 박람회 이제 독일 이파에서 공개한 제품들인데요. 뭐 색이 바뀌는 냉장고는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색으로 그러니까 이제 비스포크나 LG 오브제 컬렉션처럼 판넬로 어떤 소비자의 커스터마이징 개성을 추구하는 제품이 아니라 직접 소프트웨어로 조명, 그러니까 빛을 바꿔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을 만든 제품인데 뭐 오늘 출시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근데 이런 제품들이 이제 조금 프리미엄 OLED TV 98인치도 사실 돈으로 따지면은 가격이 4천만 원 가까이 돼서요. 4천만 원이요? 예, 자동차 가격이라도 비교가 되는데 이런 프리미엄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시장 상황과 좀 반대로 계속 견조하게 유지가 됐고 있다는 게 이제 기업과 시장의 입장이어서요. 이런 신제품들을 계속해서 많이 팔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판매량 자체는 줄어들어도 수익성은 높일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이제 LG전자가 주력 사업을 이끌어 나갈 앞으로 그런 방향이고요. 또 하나 좀 지켜봐야 할 거는 LG전자가 이제 신사업으로 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사업의 한 축으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로봇을 지금 하나의 축으로 삼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클로이봇 같은 것들이 뭐 시중 공항이나 뭐 백화점 이런 데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CJ 대한통운과 물류 로봇을 만들다든지 뭐 KT와 서비스 로봇 플랫폼을 이제 제휴를 한다든지 해서 올해만 해도 저렇게 많은 기업들과 제휴를 하면서 시장을 좀 확장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상용화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여서요. 아직까지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